예,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 국민회의 시사대담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시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총선이 한창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나님의 정의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무엇보다도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온 백성들은 한 7천 명이 몰래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괴로워만 했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 한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아합 임금한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지적하고 이것을 실천 안 하니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온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 완전히 북방 이스라엘 왕국 역사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역사로 바뀌기 시작하죠. 뭐 이세벨이 아합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외교력이 뛰어나고 뭐 산업 개발 능력이 뛰어나고, 그때 아합은 또 그렇게 유명했어요. 그때. 예. 그래서 뭐 이스라엘 국경선도 막 늘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제적으로도 좀 강하게 만들고, 꽤 괜찮은 왕이다. 외교력도 뛰어났어요. 종교도 다르고 뭐 풍습도 다르고 정책도 다른 나라들을 갖다가 다 상대해가지고 평화롭게 관계를 맺고 서로들 뭐 협조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입장을 강화시킨 거 사실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의 원칙,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정책과 정치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 또는 인간의 존엄성,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자유, 이것을 보장해주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경제력은 뛰어나게 발전시키고 군사력도 뛰어나게 발전시키고 외교도 뛰어나게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는요, 종교를 이 기독교 그 당시 이제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파괴하고 올바른 예언자들을 가둬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즉 인간의 존엄성,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활동의 보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전부가 억압하고 파괴하고 독재지향적, 지배지향적, 그리고 소돔의 썩은 흙 문화 지향적인 이런 풍습으로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주 유명하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제 되어가기 때문에 겉으로는 나라가 발전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고, 얼마 안 있으면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의 위력과 도덕적인 힘의 위력, 그래서 모든 다른 나라들한테 그 올바르게 사는 법도를 가르치는 문화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심장 부분부터 썩어서 다 파괴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 걸 보고서는 엘리야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겉으로는 화려하게 발전하지만은 속으로는 골마가고 썩어가고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기까지는 그 악한 정책이 이기면서 제 멋대로 나갔어요. 이세벨 마음대로. 그런데 드디어 이 엘리야가 아합 임금한테 나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질 않았어. 기근이 덮여왔어요. 기근이 덮여오니까 그 앞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이 엘리야가 나서는 거예요. 당신이 경제적으로는 제주를 피우고 외교적으로 제주 피우고 군사적으로 제주 피워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 같은데 속으로 영혼을 썩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니까 이스라엘만 썩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세계가 썩어가면서 드디어 하늘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다 막아버렸다. 오늘날 그래서 기근이 왔는데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전 세계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이 나라가 예.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예언자 역할을 해야 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 정의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고 가서 희생적으로 실천해 보여주지도 아니하니 이 책임이 무거운데 하물며 이스라엘 내부에서조차 이 진리가 다 파괴되게 하고 있으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시겠냐? 이스라엘만 망하게 되는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살리게 해야 할 진리를 전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 추궁까지도 이제 당신들한테 온다. 그래서 그 징조로다가 지금 현재 기근이 왔는데 그래도 회개 안 할 거냐고. 그래서 이제 회개를 안 했지요.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당신네들 그 귀신 섬기는 그 종교쟁이들 예. 다 불러 모으라고 말이에요. 예. 나도 여호와 하나님 모시고 나와서 여기서 한번 실제로 증거를 보자. 예. 누구의 제사를 받아들이는 거룩한 불길이 내려오는가 한번 해보자. 예. 즉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대로 징계가 내린다고 했던 내 말이 실제로 실천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는 기근으로도 당신네들은 이게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라고 여기질 않았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정의가 어느 쪽으로 나타나는지 이제 좀 봐라 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불 있잖아요. 그걸로다가 막 따지고 달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아 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센지 다른 신들이 센지 정말 확인 좀 해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러면 그 엘리야를 이게 아주 기분 나쁜 소리 하니까 저거 잡아 죽이려고 했었는데 아 지가 내기를 하자니까 그럼 하자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센지 다른 신들이 센지 한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 이세벨까지도 좋아서 날뛰었다고. 다른 귀신 섬기는 것들도 다 좋아서 날뛰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내기를 했지 않습니까? 신들의 내기지 그러니까. 예. 근데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예. 하늘의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면은 그 신이 영험한 거고 그러면은 그 신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는 증거다. 그러나 너희들 다른 신들이 섬기는 이쪽 제단에 불이 내려오면은 그것이 더 센 거다. 그대로 가라.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사실 엘리야가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예. 생각해 보면요, 그런 식으로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려고 한 엘리야의 열정도 대단하지만은 그거는 목숨을 내건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기로 했을 때 왜 이 사람들이 응하느냐? 신들이 그런 영험한 응답이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 신들은 그런 거 없지 진짜. 예.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숫자가 많잖아요. 예.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인의 장막으로다가 다 둘러싸가지고 그래서 재단에 불길이 내려오는 제 의식을 갖다가 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빙빙 돈단 말이에요, 거기를. 그럼 그 속에 들어가서 인의 장막으로다 빙빙 도니까 아무도 못 보게 해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불 지르는 놈들 불 내가지고 신이 내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이제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다른 문서 그 전거들을 보면은 예. 학자들이 그걸 얘기해요. 예. 특히 이제 유대인 학자들이 그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귀신을 섬기는 것들이 사람 수가 많고 화려 뻑적지근하게 또 꾸미잖아, 그걸. 징징거리면서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예. 춤추고 어쩌면서. 그러면서 빙빙 돌아가면서 속이 안 보여. 거기다가 사람 집어넣어서 불을 내게 하기로 하고 그러고서는 엘리야하고 이제 다투기로 한 거예요. 예. 그날이 됐어. 그래가지고 자 이제 너희들 신이 많으니까 너희들 신이 영험해서 불을 내리면은 일단 인정하겠다. 먼저 해봐. 그런데 너희들이 해서 안 되면은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께 내 빌겠다.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양보한 거예요. 저들한테 우선순위를 넘겨준 거예요, 그게. 이래가지고 실제 그게 벌어진 거예요. 아, 불을 내도록 그거 이제 시켰을 거 아니야? 예. 시켜가지고 들여보냈다고. 불을 내도록.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예. 아무리 돌아도 저녁에 이제 뉘엿뉘엿 넘어갈 때 좀 돼서 엘리야는 놀리기까지 아이고 신이 참 영험해서 해 뉘엿뉘엿 넘어갈 때나 이제 불이 날라나? 아니 이래가면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예.
근데 가서 보니까 죽었어. 예. 불 내려고 들어간 놈이 죽은 거예요. 아. 근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독사가 나와서 죽여버렸어. 아. 기가 막히지. 아. 악마가 악마를 물어 죽였어. 그냥. 그게 하나님의 정치야. 이래가지고 거기서요. 야, 이거 여호와 신이 있는가 보다. 그 신이 노여했는가 보다. 예. 어쩌면 뱀이 나와서 우리 일꾼을 물어 죽이냐. 예.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아주 허하게 질려버렸어요. 자기들도 겁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번에는 이제 가서 물 퍼오래. 그래가지고 이 재단 쌓아놓은 장작더미 있지? 예. 그 위에다가 저 재물부터 시작해서 물을 갖다 막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불 내려와도 불이 안 붙게. 예. 그래가지고 물을 붓는데 땅이 흥건하게 젖어서 아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여기 도랑을 파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도랑까지 파 이제 그래가지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그 가득 차도록 물을 퍼부었는데 아 그것도 모자래 더 퍼부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장작더미도 물로 그냥 꽉 그래서 도랑이 넘치도록 예. 물이 차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왕도 그렇고 왕비도 그렇고 그 제사장들도 그렇고 백성들 다 나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 과정 자체가 대단해요 진짜. 엘리야가요 딱 혼자서 버티고서 그걸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걸어가는 걸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싶은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리고 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의 권위와 사람을 살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날 지금 현재 여호와 하나님께 그 열심히 특별해가지고 목숨 걸고서 이걸 증거하려고 하는 자가 이제 나밖에 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너 혼자냐 괜히 혼자 잘난 척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또 있어요. 다 너 위에서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7천 명이 또 있다. 아,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 뭐 어떻게 하라고? 이 재물 위에 여호와의 불이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벌을 내리기 전에 먼저 그걸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것도요.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아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불칼을 내려도 지금 당장 내쳐주십시오. 저도 왜 살려둡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아니에요. 엘리야도. 비는 거야. 그냥 이번에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의의 권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장작더미 위에다가 불을 내려서 재물이 확 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못된 것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제단에는 불이 붙지 못하게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너 그렇게 하마. 이렇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래가지고 그 유명한 갈멜살 앞에서의 대결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다 끝냈어. 이제 충분하지? 하고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인간들 심정에 양심을 심어 넣으시고 정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사는 건데 이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법을 가르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여기를 떠나서는 인간이 사람 노릇하는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왕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누구 한 사람 인간이라면은 이 법을 어기고 살 수가 없고 왕이 교만해져서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백성들은 살려줄지라도 왕은 내려친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옵소서. 왕이 잘못했을지라도 오늘날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엎드리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왕이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다시 이 나라가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를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손을 드니까 그냥 그대로 불이 와르르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게 태워가지고 그 재물을 갖다 태운 정도가 장작만 태운 게 아니고 예. 재물만 태운 게 아니야. 어. 거기 있는 그 구덩이 있죠? 예. 물이 그냥 싹 없어졌어, 증발해서. 이거를 보고 그냥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백성들아 너희들이 알았느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말이지, 예? 신을 섬긴다 하더라도 저들 유익을 위해서 누가 나한테 유익을 더 주랴? 이런 눈치를 보면서 살 거냐 도대체? 이러고 야단을 치는 거야. 예. 그러면서 오늘날 이 악독한 백성들을 속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그 모독한 이 무리들을 즉각 처분하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막 일어나 버렸잖아. 예.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그때 막 죽임 당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와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 나라 안에는 지금 이런 엘리야의 소리가 과연 죽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엘리야의 소리가 옛날에는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났지만은 예.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엘리야의 노릇을 할 만한 사람이 자격이 없고 모자란 경우에는 차츰차츰 여러 사람들이 모자란 정의를 주장하는 거 있죠. 예. 그거를 합쳐서 한 사람 엘리야의 완전한 역할 있죠. 아. 그거를 하게 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시대에 만약에 엘리야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 명 있어도 7,000명 기도하는 자가 있어도 엘리야 노릇할 사람이 아주 없으면 어떡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은 다 가버렸어. 이 백성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게 생겼어. 그러면 이런 때 엘리야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서 이 정의를 갖다 증거를 한다고 하면은 좋은데 한 사람이 완전히 하지 못할 때는 자유민주당에서 일부분 하고 예. 한박교회에서 일부분 하고 예. 다른 어느 교회에서도 일부분 하고 어느 애국단체에서도 일부분 하고 그걸 합쳐가지고 엘리야의 완전한 그 예언자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 저는 지금 그 기도하고 여기 나왔어요. 아, 예. 그래서 오늘날 지금 현재 이 자유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있는 우리 송상훈 본부장이 지금부터 하시는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어떠한 정의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막 가슴이 막 그냥 나도 두근번 세근번 막 뛰어요 지금. 예, 말씀해 주세요. 그 지난 4월 2일 날 MBC, KBS, SBS 뿐만 아니라 유튜브, 뭐 네이버 TV, 카카오 TV 등으로 이 비례대표 후보자 이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례대표 33번 자유민주당 대표로 고영주 변호사가 이제 나가서 발표를 했는데 고영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전 공안검사입니다.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한총련을 해산시키고 그리고 그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드는 그런 법적 논리를 다 만든 그 장본인입니다. 그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발표한 게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정당이다. 자유민주적 질서를 지금 부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강령에는 뭐 자유민주적 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자유민주적 질서를 부정하고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대체정당인 진보당이 국회로 들어가게끔 소위 말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국회로 들어가게끔 길을 열어줌으로써 숙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거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진보당은 이거는 그 통합진보당의 후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선관위에서 받아주면 안 되는데 이미 받아줬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해산 신청을 하면은 앞전에 통진당 사례가 있으니까 이거는 금방 해산될 거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4월 3일 또 기자회견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경찰, 뭐 선관위 다 보고 있는데 대통령실도 보고 있는데 전직 공안검사, 전설의 공안검사가 나와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해산 수순으로
위헌 정당을 밟아서 해산 소송으로 이제 가면 되는 겁니다. 물꼬가 터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권순일 대법관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재판 거래 관련해서 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압수수색 지금 하면 뭐 나오겠습니까? 이미 다 증거인멸했죠. 근데 그거는 이재명 수사를 지금 들어간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하나의 퍼포먼스 쇼로서 권순일 대법관 사무실을 한 건데 이제 압수수색한 건데 이제 이재명이 관련해 가지고 뭐 그 재판 거래 이런 것도 터지고 그리고 선거법 위반 터지면은 선거법 위반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받으면은 430억을 토해내야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요. 그 여러분 430억 하니까는 뭐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자유민주당의 중앙당 회계 책임자고 정치자금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이거 정치자금은요 10원짜리 하나까지 1000원짜리 하나까지 다 일일이 다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430억이라는 돈이 그 국고에서 들어오는 게 그게 그 계좌가 완전히 그냥 딱 정지가 돼버리면은 정당이 마비가 됩니다. 그냥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기 전에 당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그 더불어민주당을 인수를 하든 누가 당대표로 오든 간에 당무가 마비가 됩니다. 아니,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데 그 당이 운영이 됩니까? 그리고 이 당 통장이 차압이 되면은 돈이 거기 얼마가 들어오든 간에 당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냥 당이 그냥 위헌정당 가기 전에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예. 그 어쨌든 간에 위헌정당이라 선포했는데 그렇게 이제 소멸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진보당은 그냥 뭐 저거는 세력이 얼마인데 해체시키면 되는 거고 조국 신당 뭐 나오는데 조국은 저거는 이제 뭐 구속되는 거죠. 뭐 구속되고 나면 이 좌파 정당이 그냥 이제 완전히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거고 지금 문재인이가 막 이제 설치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이 수사가 이제 막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 문재인 세력들도 지금 일부는 이미 뭐 저기 전직 장관들 지금 뭐 통계 조작 관련해서 그리고 또 그 송철호 그 울산시장을 그 떨어뜨리고 송철호 그 문재인의 친구를 그 뭐 이렇게 붙이려고 했던 뭐 그 선거 개입 관련해서도 지금 임종석 등등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문재인이 일당 사라지고 더불어민주당 사라지고 조국 관련 그쪽도 사라지고 지금 국내에 남아있는 좌익 세력들 정당이 완전히 소멸되고 진보당은 아예 저건 해산시키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엘리야 같은 역할을 그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가 뭐 비례대표 33번이라 하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이 33년 사셨다고 아주 좋은 번호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YTN에서는 총선 앞두고 그 팀장급 이상을 전부 다 보직 해임시키고 모든 프로그램을 폐지시켰답니다. 지금 비상방영 방송을 하고 있고 5월 달까지는 비상방송을 하는데 그전에는 YTN이 엄청나게 편파 방송을 했는데 총선 앞두고 편파 방송 하느니 방송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YTN이 지금 민간 사기업으로 넘어가더만 그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연합TV나 연합뉴스TV나 뭐 MBC도 그냥 민영화 시켜버리면은 그냥 방송도 이제 정상화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한 개 한 개씩 지금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자유민주당에서 이번에 만들어 놓은 23개 정책을 국민의힘 후보들이 몽땅 다 뺏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뺏겨가더라도 큰 걸 하더라도 좀 알아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써야지. 아니 우리가 설명해 놓은 설명서까지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뺏기고 안 틀리고 다 뺏겨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번에 선거에서 이긴다면은 이게 자유민주당의 하부 조직이 돼버린 겁니다. 그들은 아무런 지능 머리가 없고 자유민주당이 이 대한민국의 이 정당의 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수호자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손과 발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당의 이 후보들이 한 명이라도 국회 들어가면 좋은데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졌던 그 이상이나 우리가 짜놨던 그 판이 더 국민의힘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고 또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저 위헌정당이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저런 좌익정당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그러면은 자유민주당의 그런 전략적 목표나 가치는 달성을 했는데 그럼 자유민주당의 그 전략적 목표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판을 짤 때 전부 다 성경의 말씀을 두고 판을 짠 거고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을 다 두고서 저희가 판을 짰는데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쭉 보면은 그 별개의 사건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저거 100억을 펀딩을 했다고 합니다. 127억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이자를 쳐가지고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제가 정치자금 이거 회계하는데 저 돈 함부로 못 갚습니다. 돈 들어온다고 막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게. 그래 절차가 엄청 복잡하게 저 127억 못 갚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저 당은 그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저거 갚다가 볼 일 다 보는 건데 빚독촉 들어오고 하면은 누가 당대표 하겠어요. 당대표가 없이 당이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정강훈 목사가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번 YTN 보니까 전 목사가 뭐 공천 관련해서 뭐 얼마 내면 몇 번이고 뭐 이런 녹취록이 막 터지더만요. 정치자금법은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설령 안 받았다 하더라도 네 돈 내면 몇 번 해줄게 말하는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 저거는 언론에서 저 정도 나오면요 구속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 목사 만약에 이제 법적 조치 받아가지고 구속된다고 하면은 거기 그 사람한테 걸려 있는 그 민사 형사가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기 교회 알바끼가 조합에서 100억 걸었다면서요 그 민사. 그러면 그런 것부터 줄줄이 터지고 하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없어지고 당은 당대로 그냥 유령당 돼버리고 그러니까 저기에 이번에 자유통일당에서 한 명이 들어가든 두 명이 들어가든 상관없이 당에 돈을 못 갚으면요 그 당이 힘을 못 씁니다. 그 누가 그 당대표 하게. 그리고 일본의 황보승이 의원이 들어간다 칩시다.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문제 무슨 뭐 다른 뭐 남자하고 이런저런 문제 등등 해가지고 도저히 윤리적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내쫓았는데 자유통일당에서 그 사람이 일본으로 간다. 또 불교 신자야. 목사가 저기 당대표로 있는 정당에서 불교 신자가 일본으로 국회의원이 돼. 근데 그 사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퇴출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자유통일당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정의에서 벗어나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박살나고 작살나고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한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자유민주적 질서에 위배됐던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 현상을 여러분 지금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엘리야 같은 분이 나와서 하나님의 정의의 질서를 바르게 한번 선포하면은 아합이 이세벨이 무슨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이 역사는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끌려간다 이렇게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치 판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어떤 정치 판도를 만들어 놔도 그것은 한번 엘리야가 나와서 하나님의 정의를 목숨을 걸고 증언하고 선언해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번에 한국에서도요, 가령 고영주 대표가 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힘당 이 기본 출신부터 그리고 정책부터 그 모든 바탈이 불법 위헌 정당이다 예. 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예. 규정하면서 왜 그런가 하고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입각해서 예. 그걸 갖다 딱딱 지적한 거 아닙니까? 예. 누가 지금 현재 그런 말을 합니까? 특히 이제
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야 뭐 처음부터 그런 얘기 했지만은 정치 일선에 나와가지고 정치적으로 책임진 발언자로서 자기가 설령 이 악한 권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예. 그런 얘기를 갖다가 당당하게 국민들의 양심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대리해서 달리 말하면은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있죠. 예. 그거를 대리해서 그 한 부분이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자기 정치 생명까지도 내걸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고영주 대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시민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요, 드디어 정치 판도 위에, 이 썩어버린 정치 판도 위에까지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내세운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민들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애국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이상한 자통당인가 뭔가 그런 데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참 못난 짓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도 다 착한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이 나라 백성들을 살리는 법을 실천하는 어떤 그 고통이 있어도 그걸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당이 등장해서 드디어 그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게 합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한 개인 온전한 사람 엘리야는 아직 안 나타났다마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합치니까 엘리야 노릇 할 만한 이제 역할 이제 하네. 됐다. 내가 이거 판도 뒤집을게. 이렇게 되시는 거지. 그 뒤집은 그 증거들이 그 요상한 재판관 수사당한 거 있죠. 예. 그러면서 이재명 이하 그 밑에 있는 모든 정치적인 악을 범한 자들이 이제는 사법권까지도 징벌하고 척결하는 사정 처리 순서가 들어갔으니 이제 정치 일선에서 악하게 행동을 하려고 마피아짓 했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올가 넣어서 집어넣을 때가 이젠 다가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이상한 선거판도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난리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 다 소용없다. 이제 너희들은 잡혀 들어갈 차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뭐냐면 아합 앞에 가서 엘리야가 자 왕께서 그 말을 들었던 그 이상한 제사장들 말이 맞는지 여호와 받들어 섬기는 나 한 사람이 맞는지 한번 우리 내게 해볼까요? 이제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구조가.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이번 선거 있죠. 이번 선거도 지금 현재 보니까 뭐 아주 요상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그냥 막 드러나더라고. 이제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진단하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윤석열 정권에서 저기 지난번에 선관위를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부정 취업부터 해가지고 많은 걸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뭐 서버 조사해 보니까는 이게 취약하더라 뭐 이런 것들 잡았는데 아마 발표 안 한 게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발표 안 한 걸 가지고 선관위 고위직 그 직원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야, 너 이번에 살려줄 테니까 우리가 부정선거하는 거 협조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윤석열 정권에서 또 부정선거를 하는 건 아닌지 난 이제 그런 우려가 드는 거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는 누구든 간에 공정하게 해야지 누가 정권 잡았다고 우리 편이 정권 잡았다고 우리 편은 부정선거해야 되고 뭐 저쪽은 하면 안 되고 뭐 그게 아니라 누구라도 이 자유민주주의란 것은 성경을 갖다가 정치 제도로 만든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그렇게 이 거짓으로 이 표를 조작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문재인 정권이든 윤석열 정권이든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시 한번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반성하시고 마음 고쳐 먹으시고 정상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사전 선거에 참여한 비율이 42%라고 하는
발표를 했잖아요. 예. 나 그거 보고서는 아니 순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는가. 예. 예. 그래서 국민들은 다 거짓말 하는구나 하고 의심하면서 바라보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말고 그 거짓말 아니요? 무슨 42%야? 하고 물어보는 국민들 앞에 정말로 사전선거 참여율이 42%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그 데이터를 갖다가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발표해 주시오. 첫째 이제 예.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고 예. 두 번째로는 각 지역에서 참여율이 지금 우리 지방에서는 몇 명 이런 거 발표하는데 예.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한 숫자하고 예. 나중에 그 발표하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말썽들이 많잖아요. 예. 벌써 이것으로서 이 상황을 이대로 그냥 질질 끌고 가면서 선관위원회 측에 그 진행을 대통령실에서 그냥 받아들인다면 대통령부터 잘못하는 거예요. 이미 잘못한 거예요. 예. 사전 선거 국민 참여율을 42%라고 얘기하면서 현장에서 발표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숫자가 다르게 통계 숫자 발표되는 숫자와 예. 거기서 확인한 숫자가 다르다는 거 있죠. 이거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이 이거 선거 운영을 기본적으로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우려하는 수준을 지나서 선거 그렇게 잘못 운영하고 있다라고 예. 그것도 고의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로 이제 가는 거예요. 국민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대답을 못 해주면은요. 예. 그러면 이제 당신네도 고의적으로 잘못하고 있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그 우리 한동훈 우리 이제 윤석열 박영수 그쪽 팀에서 경제 공동체 이래가지고 묵시적 부정 청탁 이래가지고 죄도 없는데 죄 있다고 해가지고 엮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률에 보면은 묵시적 수락 이래가지고 저 사람이 사람 죽이고 있는 거 봤는데 야, 이 살인자야 하고 말하지 않으면 이게 공범이야. 이거 묵시적으로 수락했어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 선거가 잘못되고 있는 거 보고 있는데도 제대로 하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묵시적 부정청탁 묵시적 수락 등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범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요. 대통령이 선거 부정 조작에 관여했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완전히 국가 반역입니다. 통치권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선거 그냥 이대로 진행시키면은 곤란합니다. 제대로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요새 그 의사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틈타가지고 의사들의 이 문제를 일부러 자꾸 빅뱅 시켜가지고 그 선거에 대한 정상적 그 관심이 있잖아요. 그걸 갖지 못하게 하면서 딴 문제로다가 이렇게 돌리게 하는 거. 그러고선 표심도 그 의사들과의 싸우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표심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그 관심을 조작하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 지금 이 의사들 문제도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악용을 당하고 있는데 의사들도 그런 면에서 정신 차려야 되고 또 국가행정부에서도 보건사회부 이런 쪽에서도 이 문제를 바르게 이건 해결 원칙을 갖다가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의료 문제 가지고 의사들을 막 이렇게 탄압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매우 잘못된 게 지금 작년에 23만 명 신생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가 연간 한 3,500명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2,000명을 늘리면 한 5,500 거의 한 6,000명 가까이 나오겠죠. 그러면 의사만 늘어납니까? 그러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그 시스템 관련하는 업체들 그러면 의료에만 연간 한 2, 3만 명이 들어가야 돼요. 인구의 한 10%가 의료 산업에 투자를 하면은 투입이 되면은 반도체는 누가 만들고 자동차는 누가 만들고 배는 누가 만듭니까? 그 다른 대한민국의 다른 산업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고 막 하는데 그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신생아가 지금 안 태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뭐 그 이후로 어르신들은 계속 돌아가시고 계시고 그러면 인구가 점점 줄어야 되고 의사는 계속 누적이 되니까 의사 수가 늘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의사가 지금 한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만 명, 우리나라 경찰이 한 15만 명 돼요. 경찰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합니까? 안 하죠. 지금 우리 이제 변호사가 한 3만 5천 됩니다. 그럼 변호사가 부족하면 변호사 부족하다고 늘려야 되는데 변호사 부족하다고 그 이야기는 안 해요. 지금 200만 원도 못 받는 변호사도 넘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2,000명 늘리고 하는 이 문제를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이 판단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야 의사가 부족하니까 2,000명 늘리자 이래버리면 다른 산업이 줄줄이 이게 여파가 생깁니다. 그리고 의사를 완전히 파렴치한 저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요. 의사란 직업은 걔들은 대한민국의 최고 똑똑한 애들이기 때문에 의사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진작이 없는데 그래도 이타심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갖다가 완전히 무슨 돈벌이 하는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들의 인권이나 자존심을 격하시켜버리면 요즘에 MZ세대 의사들은요, 나 안 해. 이거 안 해도 먹고 살아 하고 나가버리면요, 의사들이 한 30%가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면은 의료 공백이 생긴다고. 근데 지금 의대생 뭐 2,000명 늘리면 그거는 15년 뒤에나 돼야지 의사로서 재구시를 하는 거지. 지금 의사들 한 30% 복귀 안 하면은 의료 체계들은 마비되는 거고 산업은 산업대로 망가지는 거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그 밑에 참모들이 전부 다 노무현하고 문재인 때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냐면 지금 군대를 갖다 해체시키고 있어요. 병사들 200만 원 준다고 하면서 병사들 급여를 올리면서 직업군인들의 밥값을 잘라버리고 직업군인들 수당을 잘라가지고 걔들 그 병사들 월급을 주면서 계급 간의 갈등을 지금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수에서 그 200만 원씩 주자고 한 거는 성인지 예산이 한 24조 원이 되고 시민단체 보조금 이런 게 102조가 나갔습니다. 2023년에. 이런 것들 절반 잘라가지고 국방비를 100조로 올려가지고 병사들 200 주자고 했는데 그거는 손도 안 대고 그 직업군인들 월급 자르고 수당 잘라가지고 병사들 월급을 올리는 지금 그거를 하고 있어. 그리고 군인들 연금이 55세부터 나오는데 그걸 65세로 10년을 늘리니까 직업군인들 전부 옷 벗고 나가요. 지금 간첩 못 잡습니다. 소대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군대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뭐 하고 있어요? 디지털 화폐 도입하고 있고, 디지털 신분증 도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EMP탄, 전자폭탄을 터뜨리면은 그게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고 내 재산이 제로가 될 수가 있다고. 전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붙여요. 이상하잖아요. 나라를 지금 완전히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밑에 있는 그 보좌관들이 다 좌파하더라고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자기가 이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술 마신다, 술 친구 찾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좀 각성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각성을 못 하고 있는 거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금 무엇보다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내놓는 그 해법이 제일 불안해하고 겁이 나면서 싫어하는 이유가 결국은 의료인들의 숫자를 늘려서 전문 의들을 갖다가 배치시키는 그 목적은 정치 완장을 찬 의사들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정치 완장을 찬 조직 부대가 국민들의 건강을 갖다가 그 마음대로 조종을 하면서 이번에 그 백신 관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게 문제가 많은가.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의료 부대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면 진짜 국민들의 건강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치적
목적과 계산을 실천하는 의료 부대가 등장했다고 할 때 이거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 문재인이 공공의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공공의대라는 말은 쏙 빼고 의사 정원 2,000명 늘리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제 문재인이 공공의대를 하고 있는 거고 문재인이가 공공의대를 통해 가지고 완장찬 정치 의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 이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장악해서 국민을 통제하겠다고 했던 그 의료 사회주의, 의료 공산주의를 지금 윤석열 그렇죠. 정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디지털 신분증은요 국민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만나서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얼마 썼는지를 알 수가 있고 요즘에 기후 동행 카드라는 게 나오는데 기후 동행 카드 내가 하려고 보니까는 이거 인터넷과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게 모든 게 다 이 추적이 됩니다. 이게 지금 국민을 전체적으로 국민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윤석열 정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의사들 쪽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반성하면서 자기들을 들여다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전문의를 갖다가 늘려야겠다 하고 나온 제일 정당하다고 내세운 구실이 뭡니까? 지금 시골은 형편없이 의료 혜택을 못 입고 중앙 서울 중심으로만 의료 혜택이 강화되어 있고 이게 서로들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 그건 결국 의료인의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것을 의료인이 부족하지 않다 하면은 의료계 내에서 자기들이 이제까지 대한민국 이 의료 행정이나 의료 그 기술이나 이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나다고 스스로 자랑들 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 혜택을 입지 못하는 이 상황 이걸 갖다가 의료인들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의료계 자체 내의 행정적 시스템을 갖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모자란 건 모자란 거대로 지금 현재 의료인들을 갖다가 키워내는 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갖다가 좀 더 강화시켜서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그걸 하게 하지 말고 보건사회부 밑에 있는 의료계가 중심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한국의 모든 그 의료 혜택이 부족한 곳으로다가 의사들을 균형을 잡혀서 이게 보낼 수 있도록 그 의료 시설도 균형 잡히게 보내도록 하는 그 계획을 당신네들이 세우란 말이야. 당신네들이 주체가 돼서 그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 지금 윤 대통령이 정부에서 이상한 전문의를 키워내가지고 하자고 하는 건 이건 아주 문제가 많다. 우리가 우리 철밥통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로 제대로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도 의료인들이 의료인을 키울 그 계획도 내놓고 그리고 그 시설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그걸 갖다 정부에서 중앙에서 다 지배하려고 하느냐 해서 그 의료계에서도요. 그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지금 만들어놔야 돼요. 시골에 의사가 부족한 게 그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그 이전에는 각 지역마다 이 조그만 병원들이 병상을 한 20-30개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맹장 수술에 이런 것도 다 했다고 그 시골 병원에서요.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면서 이 기준을 엄청나게 강화를 해가지고 그 기준을 지키다 보면은 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병상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병원들 병상을 전부 TO를 반납했어. 반납하니까 대형 병원으로 그 TO가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 병원이 부족하고 의사가 부족한 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 수도권에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6,600석의 병상을 민간 민간 의대 병원에다가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6,600명 병상을 유지하려고 하면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해야 됩니까? 결국은 대기업들하고 지금 짬짬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밥그릇 채워주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갖다가 의료 노예라고 하더만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근무한다 하더라고요. 그 의료 노예들을 월급을 깎아가지고 병원들이 흑자를 받는데 그러면 병상을 6,600석을 경기도에다가
아니 지방이 부족하면 지방에다 만들어줘야지 왜 경기도에다 6,600석을 만들어줍니까? 그리고 그게 필요한 의료 노예가 지금 수천 명씩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거짓말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자꾸 거짓말하면요 진짜 그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자유민주적 질서가 있는데 진짜 뭐 옛날 뭐 군부 독재 시절 하듯이 까라면 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나라 망하는 거고요. 진짜 이 나중에 벌 받습니다, 진짜. 그래서 의료진에서는 주체적으로 이런 의료 행정을 합리화시키고 의료 혜택을 전 국민들이 고르게 잘 받을 수 있는 방법론 자체를 주체적으로 당신네들이 내놓고 예. 그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걸 해결하게 하라. 그리고 정부는 거기 그렇게 관여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윤석열 정권도 지금 자기네들이 전문의 뭐 따로 키우겠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국민 주도하에 정부를 오히려 이끌어가는 이러한 해결책을 이번에 좀 내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 한 가지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저 미국에서 예. 바이든 정권 쪽에서 그 누구 좀 손님 왔다 갔다고 한 얘기였는데 바이든 쪽에서 아주 거물급 그 인사가 왔다 갔습니다. 조용히 왔다 가가지고 권영해 이해란 김덕영 감독, 이해란 박사, 권영해 전 안기부장 이런 분들 만나고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를 만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영주 대표가 한 이야기가 6.25 때 그때 178만 9천 명을 보냈고 미국에서 이렇게 보내서 감사하고 또 68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전후 복구를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래 감사 인사를 전달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6.25는 중공군, 소련, 이 북한 이렇게 쳐들어온 거다. 이 중공군을 이게 이제 중국을 막아내고 해체하는데 대한민국이 앞장설 테니까 미국은 좀 뒤에서 좀 쉬고 있어라. 이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때는 당신들이 70년 전에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줬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너희 지켜줄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야, 고영주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를 초대해 줄 거냐, 취임식에 초대해 줄 거냐,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겠죠. 그래, 네가 대통령 해봐라,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야, 당신 정당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대통령 할 수 있겠냐, 농담이자 덕담일 수도 있겠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요원들 말에 따르면은 상당히 뼈가 있는 이야기였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물을 준비한 게 6.25 사진첩이 그 한 질에 50만 원짜리 사진첩이 있습니다. 예, 3권짜리인데 영어 한글로 돼가지고 시기 사진전입니다. 시중 서점에 안 나옵니다. 그거를 저희가 구해가지고 주니까 그거 보면서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너무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에 가면은 이제 그 이야기가 다 퍼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 물 밑에서 보이지 않게 또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또 비밀 요원들이 계시고 하니까 하여튼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이 마쿠 실세가 들어왔는데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하나도 안 만나고 뜬금없이 고영주를 만나고 갔다. 자유민주당에. 걔들은 자유민주당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것이며 고영주 대표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만나고 갔겠습니까? 그게 지금 보이지 않는 데서는 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미국 쪽에서 자유민주당, 특히 이제 고영주 대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 확실하게 한국의 태극기 애국 국민들 있죠. 순수 정통 자유민주주의 진영 한국에 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쪽에서 고영주 대표를 갖다가 일부러 골라서 만났다는 거 있죠. 예. 다른 당은 이렇게 다 제쳐두고 예. 만났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냥 그쪽에서 볼 때 그 뼈 있는 한마디다 이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 내가 볼 때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한국의 정치는 결과적으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 정통성 그것을 회복하는 쪽으로 돌아간다. 우리 바이든 쪽은 그걸 원치 않았는데 예, 원치 않았죠. 아니 저기 문재인 걔네들이 다 예. 그 아바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국힘당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런데 걔네들은 보지 않고 이쪽에 와서 일부러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봐도 미국의 정치력이 거대하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중요하게 보고 그쪽으로다가 주목해서 바라보는 거 있죠. 예. 그리고 다음 그 통치권 그걸 갖다 수임할 수 있는 그 대표 세력으로 태극기 애국국민들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중시한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런데 그것을 바이든은 싫어하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뜻이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은 자기들의 의지로 고영주 대표 같은 사람이 정치계에 등장한 것이 아니고 예. 전혀 다른 의지로 고영주 같은 사람들이 드디어 정치계에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현재 자유민주당이 아무리 작은 숫자고 예. 실질적인 국회 의석 차지할 수 있는 힘이 못 된다 할지라도 예. 이미 바이든조차도 미국에 있는 민주당조차도 예. 딥스테이트조차도 한국에서 결국은 국힘당이나 그 더불어민주당 있죠. 예. 얘네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저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 마당이 앞으로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취임식에 예. 자기들을 불러준다면은 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세력을 지원하는 국제 세력 내지는 미국 세력 예. 그들이 바이든을 살려주는 쪽으로 살려준다는 게 뭐 정치적으로 크게 살려준다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심판받아서 다 죽어 없어져야 돼. 그 예. 애들은. 예. 없어져야 되는데 목숨을 살려주고 그런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 있잖아요. 예. 거기에 미국 쪽 손님으로 예. 인정해 줄 만큼 자기들을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는 거 있지. 예. 그거를 해줄 거냐? 요러고 물어본 것 같은 느낌이야. 예, 저는 뭐 거기 안 있어서 뭐 모르겠지만 거기 가셨던 분들이 뭐 하는 이야기가 그 오신 분이 바이든 쪽에서 다음번 대통령이 된다면은 다음번에 내각에 들어갈 정도의 인물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 물어봤답니다. 다음번에 예. 대통령 취임식 때 나를 초대해 줄 거냐 뭐 그래 물어봤답니다. 그러니 바이든 쪽에서도 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우리는 지금 현재 아이고 아직도 우리는 형편없는데 그러고 있는데 네. 실은 국제적으로는 또 미국 정치계에서는 이 우리 자유민주 진영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이든은 그 바이든 세력조차도 이제 이쪽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됐다. 이렇게 고영주 대표 참 책임 크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 자기가 뭐 대통령 하겠다, 정치 하겠다는 별 생각도 예. 없는데 그냥 나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자유민주당에 돈이 없으니까 자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집 팔아가지고 당비 집어넣고 뭐 그래가 현수막 달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온 거고 저는 그냥 그분 도와주려고 무급으로 갔는데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한 6, 7개월 만에 사무총장이 돼버렸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문제만 좀 제시하겠어요. 자유민주당이. 예. 지금 자유민주당이 이상한 쪽으로부터 한 20억 원쯤 돈을 받아가지고 그 당사 같은 거 마련하고 그랬다고 하는 풍문이 돌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자유민주당 쪽에서
속 시원하게 좀 해명을 해줬으면 하는 소리들도 꽤 있더라고. 아, 뭐 20억을 그러니까 이 정치자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하는데 무슨 국민의힘에서 20억을 뭐 넣었다 뭐 그런 국민의 20억 걔들은 욕심쟁인데 20억을 받았으면 받았겠지 돈을 여기다 넣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자금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분 저분들이 십시일반 후원하시는 분들이 태극기 세력들이 후원을 하셔가지고 그 돈이 뭐 1, 20억 되고 그러니까 1년에 자유민주당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시민들이 하는 수준에서. 자유민주당이 제가 회계를 보니까 한 1년에 한 6, 7억 정도를 이게 씁니다. 그러니까 3년이면 한 2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하면 한 20억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 한 20억을 뭐 돈을 써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분 저분들이 뭐 후원을 하셔가지고 그게 한 3년 하면 한 20억 되고 그 돈 가지고 광고 붙이고 광고 내고 현수막 달고 이제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중앙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통계 발표를 한 건데 자유민주당이 작년에 후원금을 1억 9천만 원 걷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4억 몇천만 원 걷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인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한 2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억 9천을 걷으니까 이 자유민주당이 후원금 걷은 게 7등이었습니다. 그 당비까지 하면은 자유민주당이 한 4등, 5등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심하게 정치자금 관련해 탈탈탈 터니까 제가 그 중앙선관위 직원한테 야, 우리는 뭐 국회의원도 없고 이 조그만 정당을 왜 이렇게 심하게 터냐 하니까 그 사람들 하냐 이가 자유민주당은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당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그냥 말이 되는 소리나 우리가 정치자금 정부 국고보 좀 받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냐 했는데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공개를 한 걸 보니까 후원금은 7등이고 뭐 이렇게 당비까지 하면은 한 5등 정도 되는 거죠. 4등, 5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통일당보다 우리가 훨씬 큰 정당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막 크다고 하는데 자유통일당은 리스트에 없어요. 리스트에 없다는 거는 이게 완전히 가로막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당이 뭐 말은 크게 안 하고 조용히 하고 있지만은 글 쓰고 광고 내고 현수막 돌리고 하는 게 그게 기자들이 이 정신이 아차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또 공무원들이 아 이건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국무총리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영주 대표 친구입니다. 예. 경기고 뭐 서울대 경기고 뭐 친구니까 이 광고 나가면은 전부 다 이렇게 스크립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총리실에서 그거 보고 있으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다 볼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볼 거고. 그러니까 이 국정의 기조가 국정의 기조를 바꾸고 끌고 가는 게 사실은 이 자유민주당에서 광고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이 국정 방향을 끌고 가고 거짓 선전 선동을 틀어막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윤석열 정권이 돌아가고 있지만은 밑에서 이 보이지 않게 국정 기조를 바꾸고 만들고 하는 거는 자유민주당이 그 광고문 가지고 하는 거고 그 광고문은 여론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전부 다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광고문으로 들어가고 현수막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성경적 기반 우리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전부 녹아 들어가서 그게 들어가고 공약이 만들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미국에서 알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조만간에 트럼프 쪽에서도 사람이 찾아오겠죠. 뭐. 예.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 예. 예.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예, 33번입니다.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당 33번 고생하셨습니다. 예.